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벌의 집단 폐사가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사 원인 규명도 시급하지만 꿀벌은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와는 달리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양봉 농가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벌통 500여 개가 있는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보온 덮개를 열고 벌통 안을 확인해봤습니다. 움직이는 벌은 몇 마리 없고 벌통 주변에는 죽은 꿀벌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벌통 안에서 당분을 섭취하면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할 벌들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때쯤에 벌이가 요 소복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막. 겨울철의 경우 벌통 하나당 5, 6천 마리의 벌이 살아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벌통 안에는 살아있는 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경우 17개 양봉 농가가 관리하는 벌통 2,200개 가운데 8, 90%가 피해를 입었고 도내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살아남은 벌도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 벌을 사서 입식해야 하지만 몇 년 동안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나 뭐 돼지나 가금류나 이런 거는 뭐 그 어떤 지원은 또 해줬는데 이 양봉인들은 무슨 뭐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더 답답한 건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응애와 꿀벌 진드기, 이상 고온 현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떤 병명으로 어떻게 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꿀벌은 꿀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수분 이동, 화분 매개 등의 역할을 해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관할 지자체들도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새해에는 입식하는 농가 위주로 예산 및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꿀벌 폐사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생태계와 양봉 농가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 조민성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과메기 선물을 돌린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조 의원을 포함해 과메기 선물을 받았다고 돌려준 시의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상시 기부 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징계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 등 동료 의원 10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 선물을 돌려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후 포항시의회는 조 의원에게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딸기는 품종 국산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작물인데요. 한 품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추고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다변화가 본격 추진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대형 딸기 킹스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통 딸기의 2배 크기에 당도도 10브릭스로 설향보다 높고 향이 좋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수출용 딸기 알타킹은 열매가 큰 데다 단단해 쉽게 물러지지 않아 수출용으로 적합합니다. 설향에 비해서 수확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이때 이제 시장에 딸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딸기는 국산화율이 98%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 이상을 설향 한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맛으로 인기가 높지만 한 가지 품종만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어렵고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다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16개 시군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품종 다양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설향에 비해 소득이 6% 이상 높아졌고 농가 만족도가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려면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 보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우수한 품종들을 다양하게 확대 보급. 고령화와 이상 기온으로 딸기 재배 면적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품종 다변화가 우리 딸기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덕시장 상인회 등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재건축되는 영덕시장은 300억 원을 들여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 연면적 5,769제곱미터 2층 규모로 모듈형 매장과 식당가 등이 들어섭니다. 영덕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대형 화재로 상가 80개를 포함해 시장 건물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영덕에도 닥터 헬기를 운영하기 위한 헬기 착륙장이 준공됐습니다. 닥터 헬기 착륙장은 영덕 아산병원과 1분 거리인 영해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지에 마련됐으며 응급 환자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안동병원으로 18분 만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는 김광열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영덕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한 해 경북 동해안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경북 동해안 어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겨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여름 국민적,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이 방류를 시작했고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우려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 전인 올 초부터 국민적인 불안은 증폭됐습니다. 어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동해안 일대는 전부 다 수산 자원이 전부 다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일본에서는 오염수 저걸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 어민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어야 되고. 과학계에서도 일본의 방류가 심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는 장기적인 방사능 배출에 따른 해저 국부적인 농축과 생물학적 농축을 감안한 푸드체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보수성을 고려하여 심층 분석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자체도뿐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실감을 못 느끼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민의 한사물을 보선 애타고 좀 안타깝지만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는 방류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서 나타났습니다. 포항 구룡포와 영덕 강구 등 경북 동해안 8개 수협의 올 들어 위판 금액은 2,595억 원,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위판량이 소폭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본의 방류 중단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줄곧 방사능 검사 강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삼중수소 분석 횟수를 줄이고 중국 수출이 중단된 가리비를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와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며 그 사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며 철저한 감시와 함께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0년도 적은 기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100년 이상 또 방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오염을 멈추는 게 방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뉴스와 환경 분야 뉴스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여전히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북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 전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포항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경주, 대구,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 전철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차관은 199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진출해 대통령실 인사혁신 비서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으며 국가보훈부 초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포항시청을 방문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3억 8,4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에코프로는 기부를 희망한 6개 가족사 임직원들의 월급여 1%로 조성된 기부금에다 연말 나눔 성금 3억 원을 보탰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포항후원회도 올해 1억 5천만 원을 모아 어제 백인의 그린 리더 클럽 달성 기념식을 갖고 취약계층 어린이 후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북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 자동차가 포항 장흥동에 들어섰습니다. 장흥 수소 충전소는 시간당 충전 용량 300kg급의 대용량 충전소로 하루에 수소버스 약 1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와 통근버스 118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가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 시행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중앙아시아를 특화 지역으로 한 청년 무역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사업은 2007년부터 산자부가 주관해 무역 실무와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맞춤형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